종부세 위헌 소송입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 기준은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입니다. 시세로는 13억 원 정도 수준인데 지난해 이 기준을 넘어서는 주택이 크게 늘면서 납세자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종부세법 자체가 이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위헌 소송까지 제기될 조짐입니다. 신인규 기자입니다. 전 법제처장이자 지난 2004년 정부가 추진한 수도 이전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이끌어냈던 이석연 법무법인 서울 변호사. 최근 종합부동산세법 위헌 소송이라는 또 다른 법률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부동산 세금을 높여 집값을 잡겠다며 만들어낸 법들이 헌법 정신을 위반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헌법에 위반된 이러한 조세 정책 그리고 조세 부과 처분으로 인해서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쌓이면은 결국 조세 법률주의나 시장 경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누구든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종부세 안 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청구인단을 모집해 2020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처분에 대한 조세 심판을 시작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는 이 변호사는 정부가 집을 팔지도 않은 사람에게 미실현 소득에 대한 세금을 거두는 것도 문제지만 여기에 과표를 높여 누진세를 적용하는 지금의 방식이 조세 법률주의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합니다. 지난 한 해에만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1년 만에 25% 늘어난 74만 4천 명으로 집계됐고 주택분 종부세액은 42.9% 급증했습니다. 가파른 집값 상승으로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인 집들은 올해도 빠르게 늘어갈 전망입니다. 더 이상 부당한 세금 폭탄을 참지 않겠다는 불만도 커져갑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청구된 조세 심판 건수는 15,839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납세자가 승소하는 비율도 지방세와 양도세의 경우 10건 가운데 4건 이상이었습니다. 지난해 제기된 임대차법 위헌 소송은 현재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요건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여론이 주목하는 사안인 만큼 올해 안에는 헌재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이번에는 이 종부세법 위헌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민간단체의 입장과 상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성창엽 협회장 나와 있습니다. 협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고맙습니다. 네, 현재 이 여러 법조인들 그리고 교수진들과 함께 종부세 위헌 소송을 진행하고 계신데 어떤 부분이 위헌이라고 보십니까? 정부가 무려 20여 차례에 걸친 부동산 실책으로 인해서 국민들은 주거 비용 부담이 급증하게 됐고 그리고 또 과세의 의도가 분명한 그런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종부세 부담이 더 많은 국민들이 지게 됐고 더 많은 금액을 지게 됐습니다. 이는 또 해가 거듭될수록 더 중과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의 재산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예상치 못한 그런 세금의 증가는 조세 법률주의 그리고 공평 과세의 원칙 그리고 법치 국가의 원칙 그리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근간인 헌법을 위반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아까 나온 것처럼 이석연 전 법제처장 그리고 강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 이런 법률진들과 그리고 교수진들이 모여서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에 대해서 이제 법률진을 꾸렸고 법무법인 열린을 통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 저희 대한주택임대인협회도 청구인단 모집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럼 더불어서 저희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서 진행했던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것과 그리고 소위 임대차 3법이라고 일컬어지는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그런 헌법소원은 현재 2천여 명이 넘는 청구인단이 단 한 명의 각하 없이 심판이 회부되어서 지금 정부의 의견서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 이제 저희 법률진과 그리고 정부의 이런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정부가 종부세를 높이는 배경을 보면 역시 투기 수요를 잡겠다 이런 의도가 깔려 있는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비교군에 있는 다른 어떤 나라를 보더라도 부동산 이런 과세에 대해서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모두 중과가 되는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유세가 높다 하면 취득세나 양도세 부분을 낮춰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킨다든지
아니면 취득세나 양도세가 높다면 보유세를 낮춰서 이런 과세 형평을 맞춘다든지 할 것인데 예. 이런 목적을 상실한 그 세금 규제 일본도의 정책은 결국에는 조세 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고 임차인 그리고 임대인 모두에게 부담을 지우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규제 릴레이 속에서 나타나게 된 것은 모순적이게도 국민들은 주거 부담이 더 상승하게 됐고 그리고 정부의 입장에서는 세수가 확보되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연이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이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네, 뭐 방향성 없이 과세만 늘리고 있어서 국가 세수만 확보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신데 정부가 지난해 이 부동산 대책에서 임대사업자 혜택들을 상당히 좀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좀 혼선이 상당하다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연이은 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수많은 문제를 안게 됐고 혼란 속에 있습니다. 지난해 그 7.10 조치를 통해서 단기 임대사업자 그리고 아파트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 폐지 수순을 밟고 있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세금에 관한 문제라든지 예. 그리고 아파트 유형이 폐지됨으로써 재개발이나 재건축,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는 분 같은 경우 멸실된 후에 다시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리고 새롭게 그 지금 규제로 들어오게 된 임대보증보험이라는 또 불합리한 제도 그리고 자동말소 등하게 돼서 종부세가 합산되게 된다든지 이런 예.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그 안에서도 온도차가 되게 다릅니다. 그래서 비아파트 장기분들 같은 경우는 그 임대보증보험 부담을 안게 돼서 우리도 자동말소를 시켜달라 오히려 이런 상황이고 예. 자동말소된 단기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종부세 부담을 안게 되니 자동말소를 취소해달라 이렇게 상반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혼란스러운 사항을 누구 하나 정확하게 규정 지어줄 그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관련 기관이나 지자체, 국토부까지도 지금 명쾌하게 지금 해석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 최근 이슈가 됐던 그 최초 임대료권 같은 경우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겠고 지금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아주 혼란과 아비규환 속에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말씀하신 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이것 관련한 이 위헌 소송은 언제 정도면 우리가 결과를 좀 기다려 볼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헌법소는 그 다른 소송보다 그 기간이 길게 걸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거는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라 민생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걸리는 그 기간보다는 좀 짧게 빨리 나올 수 있다고 이제 이성윤 변호사님 통해서 그거 전달받았습니다. 생각보다 결과를 좀 빨리 기다려 볼 수 있겠네요.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성창엽 회장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